이민 1세대의 귀국 이야기에는 늘 복합적인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LA에서 21년간 한식당을 운영하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온 67세 김영수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은퇴 후 역이민이라는 선택이 주는 충격과 행복,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떤 기분일까요? 김영수 씨는 40대 초반에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한식당을 열었습니다. 하루 14시간 넘게 불 앞에 서며 일했고 주말에도 손님이 몰리면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1년이 흘렀고 어느새 머리는 희끗해졌습니다. 아내와 둘이서 가게를 지켜왔지만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65세가 되던 해 가게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쉬자는 마음이었죠. 그러나 한국살이는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속도였습니다. LA에서는 하루하루가 느릿했습니다. 은행 업무든 마트든 다들 여유 있게 움직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게 너무 빨랐습니다. 버스도 사람도 심지어 말도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김 씨는 내가 이 나라 사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공백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손님들과 교민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오니 그동안 끊겼던 인연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은퇴 후 각자의 가족 돌보기에 바빴고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려 해도 낯선 노인이라는 경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온 첫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비 현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컸지만 대신 가게 수입도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미국 체류 기간 동안 납부가 중단돼 액수가 적었고 환율 문제로 모아온 달러를 바꾸자 생각보다 원화가 적게 손에 쥐어졌습니다. 월세를 내고 병원비를 감당하니 매달 지출이 수입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골목을 산책하면서 그는 느꼈습니다. 공기가 다르다. 고향 냄새가, 된장찌개 냄새가, 사람들의 말투가 마음을 녹였습니다. 시장 상인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골목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을 사 먹는 일상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늘 외로움과 싸웠지만 한국에서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행복은 건강 회복이었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두고부터 허리 통증이 사라졌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줬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귀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김 씨의 말에는 20년 넘게 쌓인 피로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장님으로 불리며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모르고 그의 경험은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경비원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그것이 그가 은퇴 후 가장 깊이 마주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외국인들에게 한식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고 시니어 요리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누는 게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더군요.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필요한 사람이 되는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씨 같은 역이민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편안함과 고향의 따뜻함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사회적 시스템이 너무 달라서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보험, 연금, 세금 등 제도적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지 않으면 큰 혼란을 겪습니다. 또한 사회적 소속감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교회나 커뮤니티 중심의 관계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주의적 삶이 강해져서 외로움을 크게 느낍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 돌아온 역이민 은퇴자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돌아오기 전 준비가 70%입니다. 귀국 후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 세금 구조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과거 납부 기간을 복원할 수 있는 임의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급여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망을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복지관, 평생학습센터, 지역 시니어 모임 등은 생각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초반엔 어색하지만 일단 한번 참여하면 관계가 생깁니다. 다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셋째, 정체성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의 성공, 사장님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자원봉사나 취미활동, 강의, 멘토링 등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일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김영수 씨는 이제 매주 2번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요리 수업을 합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외국인 주부들이고 그는 그들에게 김치찌개를 가르치며 이게 진짜 한국 맛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식당 시절의 화상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건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라는 것.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준비보다 새로운 자신을 받아들이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김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성공하려고 살았고 한국에선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삽니다. 그의 말처럼 은퇴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돌아오는 길이든 떠나는 길이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입니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온 이민 1세대의 삶은 단순히 귀국이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이민이자 또 다른 형태의 적응이다. LA에서 21년 동안 한식당을 운영하다 은퇴한 김영수 씨의 사례는 그 현실을 보여주는 전형이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그가 떠나온 고향이면서도 동시에 낯선 나라였다. 한국으로 돌아온 여기민자들은 공통적으로 3가지의 벽을 마주한다. 첫째는 문화적 속도의 벽이다. 해외에서의 삶은 대체로 느리고 여유롭다. 가게 문을 여닫는 리듬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행정 절차도 천천히 흘러간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시스템은 효율적이지만 빠르다. 정보의 속도, 대화의 템포, 사람들의 판단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오랜 세월 미국의 리듬에 익숙해진 김영수 씨에게 이 속도는 마치 다른 시대에 떨어진 듯한 혼란을 주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직원이 재촉하는 눈빛조차 부담으로 다가왔고 지하철의 인파 속에서 그는 자신이 늙은 이방인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두 번째 벽은 관계의 단절이다. 한국을 떠날 때 함께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들은 대부분 이미 각자의 삶 속으로 흩어져 있었다. 어떤 이는 지방으로 내려갔고 또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났다. 미국에서의 교민 사회는 좁지만 끈끈했다. 손님이 곧 친구가 되었고 가게를 찾는 이웃들과의 인연이 그의 하루를 지탱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관계망이 완전히 사라졌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일은 젊을 때보다 훨씬 어렵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이미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놓고 타인을 받아들이는 데 신중하다. 김 씨는 처음 복지관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도 한참을 망설였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끼리 아는 사이 같아서였다. 하지만 그 불편한 걸음이 결국 새로운 문을 열었다. 요리 수업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는 다시 사회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벽은 경제적 현실이다. 많은 여기민자는 한국에서 살면 물가가 미국보다 싸다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은퇴자의 입장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지출되는 생활비와 의료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사람들은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다. 김영수 씨 역시 그랬다. 21년 동안 납부가 중단되었고 귀국 후 이미 가입을 했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다. 미국에서의 수입을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환율과 세금의 벽이 있었다.
은퇴자에게 있어 재정은 돈을 버는 문제보다 돈을 쓰는 리듬의 문제다. 김 씨는 귀국 후 처음 6개월 동안 미국식 소비 습관을 버리는데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외식 대신 집밥을 늘리고 차량을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야 비로소 한국식 생활 구조에 맞는 소비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 이처럼 여기민자의 귀국은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이다. 미국에서 사장님으로 불리던 그는 한국에 돌아와 평범한 노인으로 불렸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함이 남았다. 이는 많은 은퇴자가 겪는 심리적 위기와 맞닿아 있다. 직업이 사라지면 사회적 존재감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정의해야 하는 순간에 맞닥뜨린다. 그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직함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다. 김 씨는 봉사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임을 느끼며 서서히 회복되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심리적 보건력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정을 여기민 후 적응 3단계로 설명한다. 첫 단계는 현실 충격의 시기다. 귀국 직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생활 리듬이 맞지 않아 불안과 피로를 경험한다. 두 번째는 재조정의 시기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자신의 일상을 다시 짜는 시기다. 세 번째는 재정착의 시기다. 봉사나 취미,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역할을 되찾는 단계다. 이 세 단계를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23년이 걸린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인생의 공백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경제적 준비 역시 심리적 적응 못지않게 중요하다. 귀국 전에는 반드시 한국의 세금 제도, 의료보험 체계, 연금 보건 제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해외 체류로 납입이 중단된 경우라도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일정 부분 보완이 가능하다. 건강보험은 귀국 직후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최소 6개월간의 공백기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환전 타이밍과 송금 절차,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부담 등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미리 점검해야 불필요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제도적 준비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방향이다. 김영수 씨는 한국에 돌아온 첫 해 내내 불면에 시달렸다. 밤마다 내가 잘한 걸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은퇴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래서 손을 뗀 게 아니라 욕심에서 손을 뗐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여기민자뿐 아니라 모든 은퇴자에게 통한다. 은퇴 후의 삶은 장소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에 살든 그 공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본질이다. 은퇴는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실험이다. 김영수 씨는 여전히 매일 새벽 산책을 하며 오늘의 날씨를 느끼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그는 말한다. 이제는 성공보다 평온을 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단순하다. 사람은 평생을 돌아다니며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다. 그 자리는 특정한 나라나 도시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곳이다. 여기민이라는 선택이든 다른 은퇴의 형태든 중요한 것은 돌아올 곳이 있다는 사실 자체다. 그곳이 고향이든 낯선 도시든 삶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편안히 써내려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은퇴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리듬을 다시 찾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의 문제다. 김영수 씨가 남긴 한마디는 그 답을 대신한다. 돌아온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한 겁니다.